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5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풀이에서 답변 예시는 조금 뺐습니다. 다만 문항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풀이해 드릴 예정이니까 보조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당연히 NCS 능력 중심 채용 기반으로 풀이를 한다. 이거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정도 서울교통공사 면접반 하느라고 풀이가 좀 늦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첨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소수로밖에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시고도 작성하시면 충분히 잘 작성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혹시 저희가 조기 마감돼 가지고 못 모시게 되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제가 조금 빠듯해 가지고요. 주요 내용들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7배수, 2.5배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정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많이 뽑더라고요. 일단은 입사 지원서, 그래서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자소서 순서를 볼 거고요. 그다음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의 설명 없이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제 글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요걸로 밀고 있거든요. 왜냐면 합격자의 실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대로 가져서 쓸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바꾸실 거잖아요. 충분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험 경력 사항도 이제 합격자 예시인데 이 지금 기술서만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사항은 위에 교육사항 얘네처럼 작성하시면 돼 가지고 그렇고요. 이 기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개조식이랑 서술식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개조식으로 써도 합격하고 서술식으로 써도 합격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권하고 싶은 방법은 개조식이 조금 더 보기 편해서. 왜냐면 평가관들은 많이 피로해요. 하루에 엄청 많은 자소서를 입사전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피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저는 이게 행정직 기준으로 쓴 건데 경영계획, PR, 사무행정 예산 요런 식으로 능력 단위 있죠. 직무기술서 능력 단위를 써 주고 매칭도 결과 매칭, 수행 내용이랑 결과 1:1 로 매칭되게끔 써 주는 게 좋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술식도 괜찮아요. 서술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서술식으로 작성해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도 막 시험 막 할 때 초년생이라서 뭐 개조식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썼는데 저도 서술식을 통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저보고 쓰라 그러면 당연히 개조식으로 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기소개서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약간 외부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잡음이라 백색 소음이라 생각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매년 그렇듯이 면접 문항으로 봐도 손색 없으니 잘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재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사 현직, 병원, 공기업, 인턴, 보건소 등 계약직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동아리 경험으로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 문항 분석해 드리는 것을 토대로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알맞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동문서답을 많이 한다. 문항에서 요구한 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주셔야겠고요. 뭘 요구하는지를 제가 밑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하고 문장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직무기술서 능력 단위와 관련 있는 경험으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우리 채용 공고에 있는 직무기술서 참고해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요걸 그 위에 거를 보시면서 그 교육사항이랑 경험 경력사항 쓰신 분들은 직무기술서를 당연히 열어보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풀에 앞서서 매 채용마다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간의 문항과 비슷하게 소재 돌려막기가 가능하고요. 유사한 애들끼리 좀 묶어봤습니다. 물론 이 돌려막기가 되냐 안 되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 돌려막기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밑에서 설명 잘 해드리니까. 자, 이번 거는 굵게 표시하고 밑줄까지 좀 그어놨습니다. 차이를 좀 이해하시라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돌려막기가 좀 안 될 것 같다고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행동했다. 그죠? 이유와 결과. 뭐 자세한 문항풀이는 이따가 보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대인관계랑 직업윤리가 같이 나온 문항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하는 결과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가져오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 이제 하반기, 저번 하반기 때 보면 소통할 때 고수하는 신념, 그죠?
이래서 이제 소통에 대한 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1번은 이번 거는 소통이랑 좀 관련이 없다고. 그죠? 물론 이제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이렇게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소통은 우리가 쓰기 힘든 소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비벼볼 수는 있으나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행동은 희생을 말하고요. 내가 손해 본 게 좀 있어야 된다. 이 소재만 있으면 뚝딱 끝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소재가 이 그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요. 솔직히 말하면 희생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실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과 팀워크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이 팀워크 놓치시는 분들 많죠. 이따가 설명 좀 해드리고요. 자, 2번입니다. 공직자가 꼭 지켜야 할 윤리의식. 예, 지난번보다 쉬워졌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지난 하반기 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 윤리, 이걸로 나왔기 때문에 좀 할만하죠. 그다음에 평소에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냐, 행동 강령 정도라고 할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공직자의 윤리거든요. 공직자,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좀 잘 생각해 주세요. NCS 직업윤리 문항이고요. 내 생각에 공직자가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뭐 공직자는 준법성을 지켜야 된다. 내가 그래서 평소에 이 준법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윤리의식은 NCS 직업윤리 워크북, 가이드북이라고도 하죠. 거기 정직, 성실, 근면, 책임의식, 준법정신, 봉사정신 6개 중에 하나로 작성하시는 걸 권합니다. 왜? 우리가 NCS 기반의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NCS에 나와 있지 않은 뭐 공정성이라든가 뭐 형평성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공정성, 형평성 원칙 준수해서 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간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만 잘 시켜주시면 돼요. 3번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 과제 문항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부터 계속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 물어보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집단 과제라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인 관계 쪽에 그 내가 먼저 총대를 맨 거기도 하니까 솔선수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항을 좀 잘 바꿔줄 필요는 있어요. 제가 밑에서 설명할 건데요. 이거는 무지성으로 돌려막기 하기는 좀 위험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 전문성 나왔죠. 이론적인 학습 외에 어떤 현장 경험을 했고 얻은 거를 포함해서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죠? 예, 자기개발 플러스 조직이해입니다. 왜 조직이해냐? 건보와 직무에 대해서 이해해야 내가 이게 강점이 아니다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직무기술서에 다 써있긴 하죠. 자, 24년 하반기보다 심화됐습니다. 현장 경험에 중심을 두고 쓰시면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의 중요한 이유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구 안 한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우리 작년에 하반기 때 요거 쓴 거 있잖아.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넣어주면 좋죠. 이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 건보에 우리 직렬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요. 결국 내 역량에 대한 질문이고요. 직무 수행 시 발휘할 수 있는 강점으로 골라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면접 때도 1분 자기소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니 매우 신중히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에 지식기술 태도가 있는데요. 기술로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번 풀이에서는 작성 예시를 올리지 않고요. 제가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제가 쓴 내용이 여러분들의 주력 소재이면 또 우리 지원하시는 학생분들이 요즘에 표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소재를 베낀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아가지고 조금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겁니다. 묻는 거에만 잘 대답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건보 자소서 특징은요, 요구하는 게 겁나게 많아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쓰면은 550자 쓰는 거는 뚝딱이에요. 1000바이트가 550자죠, 여러분. 공백 포함해서. 그죠? 네, 그래서 뚝딱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면접과 동일해요. 이걸 까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뇌를 빼고 자소서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 문항에서 부합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들만 써줘야 됩니다. 묻는 게 뭔지 파악하고요. 그에 대한 답을 써놓고 문장으로 만드는 이 살을 붙이는 작업. 요 순서대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뭔지 파악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 묻는 게 뭔지 파악하는 걸 도와주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참고 사항은 그냥 보시고요. 블라인드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 그 입사 지원서 작성하는 가이드 PDF 건보에서 올려준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갑니다.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행동했다고 자부할 만한 행동은 뭐며 행동한 이유와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도와줬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민원인이 뭘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원칙을 어겨서 도와줬다. 이거는 적절한 소재가 아닙니다. 우리 NCS에는 뒤에서도 보겠지만 직업윤리, 준법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면접 때 고생해요, 잘못하면. 자, 작성 포인트들은 이렇게 써놨고 이게 그냥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두 갈씩을 써주고요. 근데 두 갈씩은 맨 나중에 쓰세요, 여러분. 내용 정리도 안 되는데 두 갈씩부터 쓰려고 그러면 그 두 갈씩 대충 써놓고 이걸 맞춰가지고 밑에를 쓰면 내용이 또 이상해져.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쓰고 두 갈씩을 나중에 쓰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당시 저도 뭐뭐한 상황에서 내가 도와준 대상의 뭐뭐를 위해 이렇게 행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나보다 타인을 위해 한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 즉, 내 희생이 드러나야 됩니다. 정확히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나의 상황과 누구, 대상, 무엇을 했는지 요 세 개 아시겠죠? 어떤 상황,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상황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보다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게 정당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내 일을 하느라 바빴고 혹은 내가 역할이 이 정도만 하면 됐지만 고객이나 선후배 동료가 대상이 되겠죠. 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를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바쁘거나 일이 쌓여있거나 급한 일을 지금 가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도와줬다거나 막 이런 거 있죠. 극한의 상황일수록 내가 이제 희생한 게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설정을 할 때 좀 그런 걸로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과하게 오버는 하지 말자고. 원칙 위배되는 행동 주의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게 평가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설득이 좀 돼야 돼요. 납득될 만한 얘기를 써 주시고요. 이런 게 있겠지? 역지사지. 나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으로 좀 힘들어 봐서. 고객 만족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접수를 못 하시면 오늘 금요일 막 5시 넘었어.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야 돼. 막 이러니까 내가 좀 빨리 도와줬다. 주변 동료가 인제 얘 혼자 일을 하고 있던 거를 민원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나서 가지고 좀 더 도와주고 이런 거죠.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업무 분장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팀워크. 우리 팀원이 보다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잡일들을 해 줬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팔로워 경험 있죠. 우리 상사님들의 업무를 좀 덜어드리는 그런 소재도 괜찮죠. 그다음 후배라면 적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실리를 따져가지고 도와줬다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뉘앙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리를 따진다는 건 나의 뭐 인사, 고과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직에서 뭐 금전적인 이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보다는 이 사람을 좀 돕고 싶다,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당히 설명을 좀 해주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에 기반해서 쓰면은 작성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도와줬는지 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경청, 공감, 니즈 파악, 계획 짜고 뭐 행동 이런 것들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팀원의 업무를 덜어준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해야겠지. 내가 이 일을 잘 몰라. 그러니까 명확히 지침을 받고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했다라거나 이렇게 좀 사례마다 내가 한 행동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인데 중요한 거는 업무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도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팀워크잖아. 팀워크. 직업윤리 플러스 팀워크잖아요. 그래서 나의 희생이 도움됐다는 증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부터 받은 감사 인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이 높아졌다. 팀워크가 증진됐다 등등 이런 얘기를 좀 써줘야 됩니다. 내가 이 희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좀 대인관계 쪽에 초점을 두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첫 문장에 두 갈씩으로 찔러 넣어주시고요. 아까 봤죠? 어디서 뭘 할 당시 저도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의 뭐뭐를 위해 뭐뭐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거 이렇게 한 문장에 다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좀 구구절절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요약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밑에서 내용 설명할 거니까. 자, 2번입니다. 공직자가 꼭 지켜야 할 윤리의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직업윤리 문항 나왔고요. 평소에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을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상반기 때 문항 해설에 썼던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즉, 결국에 NC에서 직업윤리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이 말이에요. 직업윤리 개념 안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 첫 문장에 두 가지씩 써주는 거. 공직자로서 뭐뭐가 가장 중요한 윤리의식이며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얘기 써주면 되겠죠? 자,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은 무엇입니다? NC에서 직업윤리에서 골라보자 라는 말씀이고요. 이 필기시험에 의수문만 나오니까 이런 걸 잘 안 봐요, 여러분들이요. 직업윤리 교수자용 가이드북 제가 밑에 첨부해놨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되고요. AKA as known as 워크북. 여러분들이 워크북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원래 명칭은 가이드북입니다. 그걸 좀 잘 봐야 돼요. NCS 윤리에는, 직업윤리에는 근로윤리, 정직근면 성실, 공동체윤리, 봉사정신, 책임감, 준법성, 예절과 존중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저는 요거는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취급을 안 하고요. 나머지 6개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접 수업 때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직업윤리, 덕목, 도덕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동체윤리 요 3마리가 좀 만만합니다. 딱 보면 직관적이죠, 여러분. 뭐 말하는지 알겠지. 정직, 근면, 성실은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원자들이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좋은 전략이에요. 겹친다고 문제되지 않아. 알겠죠? 평가자를 이해시키기에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직, 근면, 성실, 그다음에 정직은 또 청렴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근로윤리도 좋습니다. NCS 교수자용 워크북엔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직은 잘못 실수에 대해 숨기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스스로 당당한 행동을 한다. 청년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직은 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런 거짓말 안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떳떳한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청탁 같은 거 거절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직은 또 준법성이랑 연관이 깊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정직이 사실 좀 많이 어려운 키워드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노력,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스케줄 짜서 공부한다. 이런 것들도 원래 성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이랑 좀 연관이 지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성실의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던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항은. 사례를 매일매일 운동했다 이런 걸로 쓰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봉사정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거, 책임의식, 맡은 바 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수행해내는 태도, 준법성은 원칙 준수랑 같은 말이죠. 기본 의무 자세다.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이거는 원칙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따로 필요 없고 얘의 역할까지 이제 워크북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워크북 여기 갖다 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내가 가장 어필 잘할 수 있는 소재로 경험을 기준으로 윤리를 정하세요. 아시겠죠? 경험을 기준으로 윤리를 정하는 게 편합니다. 윤리를 해놓고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씁니다, 이제. 해당 윤리의식의 정의를 써주세요. 여러분, 책임의식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경험으로 넘어가지 말고, 사람마다 그 윤리의식을 정의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내 입으로, 내 글로 정의를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책임의식이란 뭐뭐입니다. 라는 형태로 써주시고요. 다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 요거 읽어보시고 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면접에서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인지 어떤 행동으로 실천했는지를 써주면 되는데 여러분 실천이란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먼저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 행동, 결과 순서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행동을 하고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 논리적 순서가 이게 맞다. 이해하기도 수월하고요. 행동 먼저 쓰면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생각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써줄 필요가 있다. 원칙을 왜 준수해야 돼? 준수해야 뭐뭐하기 때문이니까. 정직이랑 청렴 왜 준수해? 그래야 뭐뭐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자문을 좀 해보고요. 정리를 한 뒤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작성해 주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국민의 모모를 다루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 담당자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니까 정직이나 청렴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입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건보에 맞게끔 생각을 해보고 쓰자 이 말입니다. 공공의 관점에서 좀 서술이 필요하겠고요. 행동 서술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쓰셔도 되고요. 2개 정도로 나눠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그 윤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뭐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죠. 3번에서 말한 내 윤리의식이 실천됨으로써 조직이나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내용을 모아서 두 가지식으로 또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 과제이고요. 먼저 시도해서 해결. 이때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해결 과정을 포함하라고 합니다. 얘도 좀 말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부터 좀 빡세다. 크게 세 가지인데 역할이 정해지지 않아야 되고요. 나 혼자만의 과제가 아닌 팀 과제.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팀 목표가 있어야겠고요. 내가 총대를 맬 수 있었던 이유. 총대를 맨 이유가 아니에요. 당위로 접근하면 안 돼. 할 사람이 없어서 맸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러기 때문에 맬 수 있었다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단 직원인데 총대를 매는 거는 누가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사님이 절 밀어주셔서 맬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그 세팅이 돼야 됩니다. 총대를 맨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먼저 행동해서 팀원들과 해결한 과정까지가 나와줘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거랑 이 총대 이 두 가지만 세팅이 되면은 나머지는 풀기가 쉽습니다. 해결 과정은 그냥 우리가 했던 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팀 과제, 골 때리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대개 특히 우리 보건인들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직장에서 업무 분장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소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신설 프로젝트라든가 기존에 하던 건데 담당자 없이 내려온 업무라든가 아니면 이 담당자가 퇴사해가지고 급하게 해야 되는 업무라든가 그런 걸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 같은 면접 문항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을 좀 해보면 시험 대비 기간에 원래 이제 국영수 위주, 주요 과목 위주로 했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애들 점수를 높여야겠다 해가지고 암기 과목 수업이 신설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신설되고 운영하는 이 팀 과제가 내려왔다. 근데 아무도 이제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시도한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내가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다는 걸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팀의 오랜 팀장이야. 그래서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진두지휘를 할 수 있었다. 진두지휘에는 이런 거죠. 역할 배분부터 동기부여, 팀워크 발휘까지 내가 이제 주도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해당 과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해서 그래서 이제 역할이 안 정해졌는데 먼저 나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사가 나에게 총대를 맡아보라고 해서 뭐 기회를 준 이렇게 된 상황이라든가 어찌됐든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했다. 물론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해주면 내가 땡큐지. 그죠? 그런 거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핀트를 잘 잡으라고. 그 상황이 내가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건지 시도를 해야만 했던 건지 두 개를 명확히 좀 구분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시 아까 말씀드린 이 암기 과목 수업을 운영하라는 과제가 줬을 때 내가 영어과 부팀장으로서 성과를 좀 달성을 해왔기 때문에 신뢰도 많이 받았고 본부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내가 담당할 수 있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해결 과정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성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 챙겨줘야겠죠. 팀 과제니까. 그죠? 그래서 대인관계 팀워크도 챙겨주시고 문제 해결은 성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 배분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요거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면접 특강에서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역할 배분 후 서로 도왔다. 그 다음에 피드백 해주면서 서로 성장했다 등등 우리 구성원들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한 내용들을 꼭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 배분은 팀워크가 아니다. 이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요. 역할 배분은 팀워크 발휘의 발판이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아시겠죠? 역할 배분했다고 팀워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할 배분에서 잘한 거는 각자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이거 팀워크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팀워크는 상호작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네, 요 흐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씩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씩의 이 결과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거. 요거는 두 가지씩에는 무리해서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4번입니다. 저는 지극히 NCS적인 문항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원한 분야의 전문성이 뭔지 설명하고요. 학습 이외에 현장 경험을 물어보고 얻은 것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직무기술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행동 중심의 자기 개발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책상에서 하는 공부, 자격증 취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에다가 데이터 관련한 거, SQLD라든가 ADSP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가. 실제로 데이터 역량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으시면 현장 경험을 가지고 와라 라는 취지로 이걸 낸 겁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 이걸로 좀 보이고요. 능력 중심 채용은요, 직무기술서에 보시는 것처럼 지식기술 태도를 중심으로 보는데 지식을 넘어서 지금 기술의 영역을 추구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식까지 얘기를 해도 괜찮았단 말이지. 근데 이 문항에서 명확하게 아예 행동, 현장에서의 경험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면접에서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어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유관 경험 뭐라도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면접 얘기니까 좀 나중이고, 일단 이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행동했던 게 없으면 이제 그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행동으로 밀고 나가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직무 분야의 전문성은 무엇이다. what 먼저 얘기를 해줘야죠.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뭡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야죠. 직무기술서에 있는 기술 쪽에 있는 거 갖다가 쓰셔보시고요. 화면 정리 한번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로도 커버가 가능해요. 학창시절도 괜찮아. 근데 이게 학창시절에 했던 것도 괜찮거든.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나 이런 분들,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1학년 때 이론 배우고 뭐 실습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실습 병원 나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현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회사의 업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의 업무. 고객이 있고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사례에 따라서 고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 뚝딱뚝딱 한 거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이라는 게.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첫 사회생활이고요.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 직무 전문성이라는 걸 처음 쌓아보는 곳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콜센터 근무를 하면서 고객 응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엄청 무서웠는데 맨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그걸 잘하게 되니까 고객 응대 능력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내용들 써주셔도 너무 좋죠. 아래는 이제 행정직 직무기술서 기술 쪽의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거는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 눈에. 그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이게 별게 있나? 카페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의 연령별, 성별, 방문 시간 특성 이런 것들 분석하고 맞춤형 응대를 해서 만족감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소재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이 좀 달달한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메뉴를 냈어. 조금 그게 더 비싸.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줘. 그러면은 결국에 이분한테 좀 더 비싼 걸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객 응대 기술이고 분석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아주 좋은 소재가 된다, 이런 것들도. 꼭 뭐 보건 관련된 걸로만 써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전문성 하나 골라가지고요. 공단 예비 행정직 직원으로서 제가 갖추는 전문성은 무엇입니다로 뭐 써주기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간에 쓰던 자기계발 문항을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에 좀 포커스를 두고 쓰면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전문성이 공단 우리 직렬에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전문성이 왜 우리 공단의 전문성, 우리 직무의 전문성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나 좀 생각을 해보고 한 문장으로 쓰시면 되겠고, 지난 하반기 4번 문항 보면은 해당 노하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행정직의 고객응대 능력은 공단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썼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지원자에게 이 능력이 왜 중요한지 너가 생각해 보거라, 생각은 하고 오거라 하는 모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좀 일깨워주기 위한 그렇게 문제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차별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학습 이외에 어떤 현장 경험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경험만 쓰지 마시고요. 이론도 있으면, 자, 모모하게 이론을 습득한 것은 물론이고 현장 경험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서 현장 경험 써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론적인 거 어필하고 현장 넘어가라고. 근데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현장 경험이니까 이론에 너무 시간 쓰지 말고 요 정도만 앞에 툭 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분량 부족하면 빼시고요. 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뭘 담당했는지 블라인드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작성 잘 해주시고요. 저는 뭐 땡땡 병원이라고 이렇게
자소서에 0 2개를 갖다가 넣는 거는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합병원이라 하셔도 되고요. 병원이라 해도 되고. 그 인턴이라면 건보에서 했어. 그러면 뭐 땡땡 공단 인턴 이러지 마시고요. 뭐 공단이 대한민국에 1-2 개인가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기관 인턴 정도로 관련 직종 정도는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죠. 그래야 읽을 때 이해가 잘 돼요. 아, 이 사람이 보건 관련 기관에서 그 인턴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 그 보건 관련된 지식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LH 같은 그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 관련돼서 인턴을 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관, 어떤 관련, 뭐 금융 관련 인턴 근무 당시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다음에 얘기할 내용들이 뭔가 금융에 관련된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뒷내용이 이해가 잘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분량을 써먹는데, 비슷한 분량을 써먹는데, 굳이 빵을, 땡땡을 넣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이해되셨죠? 제가 또 급발진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또 화를 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경험했는지 행동 위주로 구체적으로 써줘야겠죠. 현장 경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행동 중심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전문성을 얻기 위한 그 과정들 있잖아. 예, 그거를 좀 잘 써주시고요. 자, 그때의 경험을 통해 뭘 얻었는지, 얻은 점 쓰라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증명 가능한 성과까지 덧붙여주는 센스. 얻은 점이 이겁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증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성 얻었다고 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후, 뭐뭐에서 무엇을 할 때 이러이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등 내가 얻은 전문성으로 다음에 유사 업무를 했을 때 성과가 나왔다. 즉, 내가 이 전문성을 진짜로 지금도 갖추고 있다라는 증거를 어필해주면 너무 좋겠죠? 네. 요 정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추가로 쓰더라도 고객 분석 능력을 여기 있을 때 고객 분석 능력을 얻었습니다 라고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고객 만족에 초석이 되는 고객 분석 능력, 이런 것처럼 앞에 부연 설명, 수식어를 좀 붙여주면, 영어로 따지면 명사 앞에 형용사 붙이듯이 부연 설명을 살짝쿵 넣어주면은 조금 더 내용이 맛깔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되셨죠? 예, 4개 문항.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하반기보다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써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면접반도 운영을 하죠. 예,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날 여러분들이 고사장에서 시험 보고 나오면은 저 유튜브에 면접반 홍보 영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는 토론 제외하고는 그 상황이랑 인성은 원래 그룹 실전처럼 다대다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1대1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만 같이 하고 상황 인성은 저랑 1대1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건보에 문항이 나오는 그 유형 프레임을 보니까 이거는 다대다로 트레이닝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터디로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고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봐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다음 달, 한 달 정도 남아서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첨삭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극소수로 받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뭐 저의 능력 부족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교통공사 면접 특강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많이 촉박합니다. 많이. 그래서 극소수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루다, 주곤, 김길진, 김서영 코치님 다 계십니다. 우리 코치님들 너무 잘하십니다. 지난 그 하반기에도 같이 해가지고 좋은 성과 냈었고요. 제가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 저희 그 지난 하반기 때 서류 전형 13명 합격을 했습니다. 행정 8명, 요양 3명, 건강 1명, 전산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이렇게 좀 합격하신 분들 해가지고 올렸고요. 제가 옛날에 그 블로그에 쓴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 성과를 냈다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되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대피를 하지 않는다. 예, 저희가 뭐 학원들 중에서 대피를 하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작성이죠. 저 이런 경험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근데 저희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귀찮다? 뭐 그게 아니고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예비,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업 윤리나 이런 거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첨삭을 받고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될지 좀 보완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본인 자기소개서인데 그 문서 작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있잖아요. 그 문서 작성 능력이 없으신 분이 공단에 입사하시면 안 되겠죠. 뭐 컨설팅 하는 놈이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저희 직업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풀이를 참고해가지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드립니다. 어차피 표현의 문제이지 내용상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쓰셨으면 위에대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드리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 내용에 이런 게 좀 빠져있다 싶으면은 저희가 좀 여쭤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저의 약간 윤리적 마지노선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여쭤보고 내용들 좀 얘기를 하면서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하다. 그냥 뭐 이건 다 다시 써야 될 판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다시 써서 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항별 첨삭 1회입니다. 문체의 일관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전체 진행하시는 걸 권하고요. 2회 첨삭부터는 문항당 추가 비용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보낼 때 제대로 보내라 이 말입니다. 한 번 쓰실 때 아시겠죠? 나는 그냥 돈 내고 맡겨야지 이런 생각이시라면 저희랑은 좀 안 맞을 수 있으니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베이스로 써야 면접 가서도 얘기 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표를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해도 이게 면접 가서 발목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내용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인원 제가 강필승 10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 3명 내외로 정정하겠습니다. 타코치님들도 한 3명 내외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보시고 의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는데 만약에 이미 작성을 거의 다 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바로 신청하시기보다도 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에 내용이랑 비교해가지고 내 거 빠진 거 없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힘을 써보는 그런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톡이 있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응대할 예정이고 들어오실 때 오픈 채팅 카카오 프렌즈로 실명 입장하시고 이렇게 한 방에 깔끔하게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요 영상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총평은 하반기 때보다는 쉬워졌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쩌다 보니까 건보 레이스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5월 달에 있는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또 상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건보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소서 열심히 써서 잘 써서 제출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면접 특강 홍보 영상이 되겠죠. 건보 관련해서는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